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에 일거한 안정적인 정착 및 고도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2026년 3월 1일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행령에 의하여 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은 그 전에도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지만 분절적이고 각자 나눠져 있던 게 크게 문제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추진 배경 자체는 학령기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더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학업, 심리 정서, 복지, 안전, 그리고 학교 폭력, 경제적, 이주 배경, 특수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중복 지원이 아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출발선이 같은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 실현인 포용교육을 실현하는 목표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추진 근거와 배경에 일거하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한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복잡성으로 인한 현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졌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선이 같은 교육,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과제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 둘째는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네 번째는 가정, 학교,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확산입니다. 첫째, 과제 1에서 지원 체계 구축의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해 대규모의 수요조사, 그리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과 결과에 대한 수기를 바탕으로 시교육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1-2에서는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지역 그리고 학교 적정 규모에 맞게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때 운영할 때는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지자체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체계 구축에서 1-3은 단위학교 내에서의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학교 내에서는 지금 분절적이고 중복되는 업무 또는 이러한 게 있어서 재구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장은 총괄 역할을, 교감은 조율 역할, 조정 역할을 해서 각 부서별, 그 상담교사, 담임교사의 역할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정례화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사각지대 없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시 선도학교와 정책학교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25개 교를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인천 내에서도 초중고 각각 10개를 선도학교로
지원했는데, 이 선도학교 지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교육청에서의 하향식 지원이 아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 분야, 선도 분야 또는 교육복지가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 내 해결도 가능하겠지만 교육지원청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히 보급하여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이 유연성 있고 확장적인 학교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학교 현장 지원의 세 번째 방안은 복합적인 위기 학생에 대한 밀착 지원입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요소로 문제를 겪고 있지만 특수학교 학생,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 이런 식으로 또는 학교 폭력, 느린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 등등에 대해서 그 분야에 맞는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며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교 지원 예산에 대한 통합 배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 기본 운영비로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적정 학교 규모 그리고 학생의 맞춤 통합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는 학교 내에서 세운 학교 교육 계획,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계획에 맞춰서 심사숙고하고 수기를 거쳐서 즉각적인 예산 배부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3으로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교직원의 역량 연수 강화입니다. 역량 연수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 그리고 다른 교직원들의 명확한 맞춤형 연수입니다. 학교장은 총괄적인 역할, 교감은 조율적인 역할을 하기에 그에 맞는 워크숍과 연수를 진행하고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실장의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맞게, 업무에 맞게 기본, 심화, 전문가, 스며드는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를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이후에는 역량은 서로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중심의 대토론회, 그리고 정책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인천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산입니다. 가정과 연계, 학교, 지역, 교육청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업무 협약, 그리고 상담심리센터, 병원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통해서 확장적이고 암과 삶이 연계되는 교육, 그리고 학생의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홍보는 다양한 홍보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렛, 그리고 실시간 소통, 그 이후에도 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들의 정책연구소 등에서의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까지 단절적이고 분절적이었던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결국은 모든 학생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모든 학생이 행복한 포용교육을 이룰 수 있는 인천형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본 계획으로 운영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